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9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유대 신년 절기를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최고 안보 회의에 참석해 최근 높아진 군사적 긴장감을 언급하며 이스라엘군의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란과 서방,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높아지자 이란군 지휘부는 이스라엘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살라미 이란 정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주장했고, 부사령관은 텔아비브가 산산조각 나서 지중해에서 파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두스 부대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려는 것을 막았다며 음모에 연루된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대 신년 절기를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최고 안보 회의에 참석해 최근 높아진 군사적 긴장감을 언급하며 이스라엘군의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TV7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9월 27일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유대 신년 절기를 앞두고 이스라엘 최고 안보 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을 방어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군을 칭찬했습니다. 아비브 코차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모든 군사 활동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만 전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קבלת החלטות היא מקצועית, היא עניינית, היא שקולה, ואנחנו כולם, בלי יוצא מן הכלל, מקבלים את ההחלטות על פי טובת מדינת ישראל, כשהשיקולים של ביטחון מדינת ישראל, זה מה שמכתיב את הפרמטרים שעל פיהם אנחנו שופטים את המציאות ורק הם. 네타냐후 총리도 이스라엘군과 참모들의 검증된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최근 중동 지역에서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감안하여 전면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היכולת המוכחת של הצבא שלנו, של הפורום הזה, לפעול בו זמנית מול הרבה מטלות, היכולת הזאת הולכת להיות מאותגרת כפי שלא הייתה. אנחנו יודעים מה מתרחש סביבנו ומה מתרגש סביבנו. עד היום אני חושב שניווטנו את הדברים בצורה גם נועזת וגם אחראית. בהרבה זירות ולפעמים בו זמנית, אבל לא במאבק כולל. 한편 현지 시간 10월 7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열린 이스라엘 내각회의에서 이란이 지난달 사우디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에 대한 공격 당시 사용한 순항 미사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규모 방공 시스템을 제안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계획안은 수십억 셰켈의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 중의 일부는 세 번째 총선이 치러지지 않고 정부가 수립된 후 공식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들어 이란과 서방,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높아지자 이란군 지휘부는 이스라엘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살라미 이란 정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주장했고, 부사령관은 텔아비브가 산산조각 나서 지중해에서 파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9월 30일 이란 정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은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40주년을 맞아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소장은 2년마다 열리는 IRGC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사기꾼인 시온주의 정권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이 사악한 정권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하며 이는 더 이상 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살라미 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아바스 닐포르샨 IRGC 부사령관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면 이스라엘은 지중해에서 텔아비브가 산산조각난 파편들을 수집해야 될 것이라고 위협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닐포르샨 부사령관은 타스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포위했다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란 정예혁명수비대 IRGC는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공식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는 전례 없는 이번 조치는 이란이 테러 지원국일 뿐만 아니라 IRGC가 이에 대해 자금 조달, 테러리즘 공작 등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서방과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8월 말 이란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통해 무장한 무인기 2대를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침투시킨 바 있습니다. 이를 필두로 헤즈볼라는 9월 초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이스라엘군 차량에 발사해 이스라엘군이 포탄 100여 발을 발사하며 대응한 바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최근 이란이 헤즈볼라에 이스라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선제 타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두스 부대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려는 것을 막았다며 음모에 연루된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0월 1일 이란 정부가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두스 부대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해 암살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세인 타이브 정보국장은 이날 IRGC 지휘관 회의에서 카셈 솔레이마니 암살 음모에 연루된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타이브 정보국장은 해당 음모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 9월 초 이슬람 성월 무하람 당시 솔레이마니가 그의 아버지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를 폭사시키려 했다는 음모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타이브 국장은 이날 암살에 투입된 요원들은 500kg가량의 폭탄을 준비했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음모에 연루된 아랍 국가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이란이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세를 높이자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안보 문제에 대해 밀월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암살 음모 관련 발언이 나오자 이에 대해 현지 시간 10월 3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제22회 크네셋이 열린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거대한 안보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머리에 눈이 달린 누구라도 이란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이란군 지휘관을 암살하려 했다는 신호가 드러나자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음모가 드러나자 솔레이마니는 이스라엘군은 2차 레바논 전쟁 당시에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0월 2일 암살 관련 음모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사상 처음으로 TV 인터뷰를 진행한 자리에서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자신이 후원하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이날 인터뷰 동안 전쟁 당시 나와 나스랄라, 고위 지도관이었던 이마드 무그니에는 이스라엘의 드론에 의해 추적당해 베이루트 작전센터에서 떠났고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전쟁 당시 자신이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매일 테헤란에 전쟁 상황을 보고하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레바논 전쟁을 지휘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던 무그니에는 2차 레바논 전쟁이 끝나고 2년 후인 2008년 이스라엘과 CIA의 공작으로 추정되는 차량 폭발로 암살됐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매체 채널 13의 분석가에 따르면 이번 인터뷰가 서방 세계와 미국, 이스라엘에 항복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슬람 세계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채널 13 분석가에 따르면 이란 국경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군사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솔레이마니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함께 서열 1위에 오르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시아벨트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 매체 와이넷뉴스는 욤키푸르 전쟁 이후 가장 큰 충돌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당시와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월 6일 이스라엘 와이넷 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다음 전쟁은 피할 수 없이 가자 지구로부터 수천 개의 로켓과 함께 이란과 그 지원 세력인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의 충돌이 될 것이며 해당 전쟁은 1976년 10월 6일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한 흔들림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와이넷 뉴스의 분석가 아사프 슈나이더에 따르면 10월 6일이라는 날짜는 46년이 지나도 등골이 오싹해진다며 적어도 이스라엘은 1973년 용키푸르 전쟁의 교훈을 배우고 체득했다면 적어도 그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두 번째 총선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연정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정치권 상황에 대해 1973년 용키푸르 전쟁 당시와 2019년 사이에 두 가지 충격적인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규모 대중들이 보기에 적수가 없어 무슨 일이든지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은 집권당의 존재라고 설명했고, 두 번째로는 자세히 살펴본다면 국방과 관련한 정보가 대중들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와이넷 뉴스는 용키푸르 전쟁이 있기 1년 전 이집트 대통령이었던 안와르 사다트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이집트 군인 150만 명이 준비한 전쟁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며 이는 현재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와 같은 패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사다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나스랄라도 수많은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대해 다량의 로켓 공격을 동반한 점령 계획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란이 사우디를 무인기와 크루즈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아샤프 슈나이더는 그간 이스라엘은 대공체계에서 수백 가지 위대한 업적을 기록했지만 보병과 기갑여단에 대해서는 전면전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가 그것을 피하길 원하지만 이란과 대리 세력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인 다툼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1973년 10월 3일 사이렌이 울린 이후로 경험해보지 못한 흔들림을 다음 전쟁에서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당시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는 용키푸르 전쟁이 벌어지기 전 골다 메이어 총리와 내각은 정치적 연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집트에 계속되는 전쟁 협박으로 인한 긴장감 상실로 이집트의 공격적인 언사에 대해 일종의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였고 전쟁 전날까지 이집트의 선제 공격 정보를 묵살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월 6일 공격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에도 많은 군인들이 휴가를 떠난 상태였고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의 전면적인 기습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